안녕하십니까. 평양 와이파이에서 전하는 북녘의 최근 소식입니다. 러시아 전승 80주년을 맞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주북 러시아 대사관을 축하 방문했다고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승 80주년을 맞으며 우리 당과 정부, 인민의 축원의 뜻을 특명정권대사 덩치를 통하여 러시아 연방 지도부와 형제적인 러시아 인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대사관을 방문하였다라면서 러시아의 대조국 전쟁 숭전 80주년을 맞는 대사관 성원들을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축하 연설에서 장장 80여 년간 지울 수 없는 우애와 연대의 무수한 페이지들을 기록해온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 전통과 행성의 평화와 인류의 운명과 문명을 구원한 소련 군대와 인민의 불허할 공적, 그와 더불어 절대 불변한 어구절의 역사적 의미와 피로서 증명된 저로 동맹 관계의 굳건함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축하 연설에서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의 참전은 정당한 것이었으며 이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 영역이라며 우크라이나 괴뢰들이 핵 대국의 영토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너거라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그들은 필경 더욱 분별 없이 겁없는 행동에 용감해질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특등 앞잡이인 서울의 군대도 무모한 용감성을 따라 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과 서방의 하수인 눕거리 어작품 병기들이 우리의 형제 국가 러시아 연방에 대한 위험한 군사적 침공 발상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공격을 감행한다면 나는 기꺼이 저로 저약의 제반 저항과 정신에 따라 적들이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무력 사용을 주저없이 명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마체고라 대사가 러시아 지도부와 전체 러시아 국민을 대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강리한 국가건설과 국제적 정의를 위한 저로 두 나라 인민의 성스러운 공동 위협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가장 훌륭한 동맹적 기초 위에 올라선 위대한 저로 친선은 영구불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대조국 전쟁 숭전 80주년을 맞아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5월 8일 저녁 양강도 국제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대사관은 손님들은 대조국 전쟁 시기 소련 국민의 영적 위훈에 대한 사진들을 커다란 관심을 안고 돌아보았다. 우크라이나 당국의 군대를 쿠르스크 주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몰아낸 노북 군인들의 전투적 우위에 대한 최신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별도로 전시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회에서는 축하 연설이 있었습니다. 노광철 국방상은 러시아의 위대한 승리, 영광의 날을 안겨준 전승 세대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면서 조국의 전원과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전에 모든 것을 바쳐 싸우고 있는 러시아 군대의 간병들에게 전투적 격려를 보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부정하고 나치주의를 부활시키며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는 서방의 책동을 규탄하면서 어제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러시아를 타승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쿠르스크주를 통해 러시아와 조선은 2024년 6월 19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명시된 대로 동맹국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이는 우리가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정의로운 세계 질서 구축이라는 하나의 공동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어려움 처했을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과 러시아의 두만강적 국경을 잇는 저로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이 지난 30일 착공식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노동신문은 1일 착공식이 4월 30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경도시 라선시와 러시아 연방의 국경도시 핫산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착공 행사에 이어 두 나라 정부 수반들의 착공 지시에 따라 양측 다리 건설 현장에서 건설 장비들이 공사에 투입됐으며 두 나라 국장과 함께 저로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 착공 기념 2025년 4월 30일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착공식 기념 표식비가 제막되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저로 간 자동차 다리 건설에 대해 경제협조의 중요한 하부 구조를 축성 보강하고 인원 내환과 관광, 상품 유통을 비롯한 쌍무 협력을 다각적으로 활성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담보를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두 나라 친선 관계 발전에 새로운 역동을 더해주는 의의 깊은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이 8일 핵무기 통합 운용 체계에 따라 동부전선에서 장거리 포와 전술 탄도미사일 합동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노동신문은 9일 동부전선 장거리 포 및 미사일병 9군데들의 전투력 제거를 위한 합동 타격 훈련이 5월 8일에 진행되었으며 훈련에는 600mm 다련방 방사포와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 11가형이 동원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적들이 거주시키는 민감한 지역의 군사 정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무력의 신속한 대응 태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충분한 행동적 조치로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훈련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며 임의의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반응할 수 있는 지휘, 동원 체계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일 평양 제1백화점 상품 전시회가 폐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우리 인민들에게 자기 꽃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우리 경공업의 발전 면모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이번 전시회는 수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연일 성황리에 진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단위들과 제품들의 상장과 2월 2일 제품 등록증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직업기술학교 제11기 졸업식 및 제13기 개학식이 2일 진행되었다고 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교직원, 졸업생들과 신입생들, 학부형들이 여기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신문은 참가자들이 사회주의 제도의 장애자 보호 정책 속에서 모든 학생들이 마음껏 희망과 재능을 꽃필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부단히 혁신하고 새로운 교수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학과 학습을 열심히 하여 실천해서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는 결의를 표명하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장애자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지원 체계가 가동되는 가운데 4월 1일 평양시 화성구역 화원 2 유치원에서는 시 안의 여러 구역에서 온 장애자 어린이들을 위한 첫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부분의 일꾼들과 교육자들은 화성구역 화원 2 유치원에 청력장애 어린이반을 내오고 교양원들과 담당 의사를 배치하였으며 지적 수준, 정서 상태를 높여줄 수 있게 과정안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자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다매체 편지물도 작성하고 선말 교육을 위한 교재를 새로 출판하였으며 수백 점에 달하는 교편물과 놀잇감을 갖춰 넣었다고 합니다. 장애자 어린이들을 위해 주 유치원반을 운영하는 조건에서 침실 등 생활 조건을 손색 없이 구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 유치원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된 교육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 다음 해부터는 각 도에 장애자들을 위한 유치원반 학급을 내오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상식입니다. 여름철 나는 건강 상식. 여름철은 기온이 올라가 몹시 무더운 계절, 즉 공기 습도가 높기 때문에 땀을 통해 소금기와 영양분이 몸 밖으로 빠지게 되므로 입맛이 없고 피로감과 무력감이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먼저 일사병을 들 수 있는데요. 일사병에 걸리면 맥이 없고 나른하며 메스껍고 머리가 아픈 증세들이 나타나며 심하면 의식을 잃고 생명까지 위험하다고 합니다.
더운 날에 밖에서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오랜 시간 걷는 것을 삼가해야 하며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양산이나 체양이 있는 모자를 쓰고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단번에 찬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계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찬물로 입가심을 하거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하며 어인냉국이나 각종 화채 등을 만들어 식생활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식중독과 설사증을 들 수 있는데요. 중독에 걸렸을 때에는 개우고 배가 몹시 아프면서 설사를 하게 되며 심하면 요리나면서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음식물이 변질되지 않게 보관 조건을 잘 지켜야 하며 특히 고기와 물고기 등을 가지고 요리할 때에는 잘 익혀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먹이에 의하여 옮겨지는 급성 질병인데 세계적으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먹이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그 번식률이 가장 높으며 먹이에 물리지 않도록 먹이 쑥을 태우거나 피부에 먹이 방지 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몸 안의 장기들 가운데서 제일 큰 부담을 받는 것이 심장인데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활랑거리며 숨이 차고 답답하게 되는 등 일련의 심장 부담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계절에 심장을 튼튼히 하는데 이바지하는 약초들과 음식들이 몸에 좋은데 실내로 찔강이나 오미자로 차를 만들어 이용하면 신경계통, 심장혈관계통 등의 기능을 높여주고 피로도 빨리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평양 와이파이가 전하는 북녘의 최근 소식이었습니다. 평양 와이파이 김연희입니다. 감사합니다.